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강원 남부권을 관통해 용인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미 송전탑이 들어선 지역들로 수도권 전기 공급을 위한 추가 송전선로 구축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지난 2023년 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을 통해 강릉부터 용인까지 전기를 보낼 새로운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세웠습니다. 용인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막대한 전기 공급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부터 평창군 대화면 신평창 변전소를 지나 원주시 불온 일반산업단지 내 신원주 변전소, 경기도 용인의 동용인 변전소까지 이르는 노선입니다. 신평창 신원주 구간은 약 78km로 원주와 횡성, 영월, 평창 등 4개 시군에 걸쳐 345kV급 송전선로가 지나게 됩니다. 2032년 10월 준공 목표입니다. 아직 정확히 어느 지점에 몇 개의 철탑이 들어설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국립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 등을 제외한 최적 경과 대역에 포함된 지역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해놓고 와서 설명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해지 말고 정하기 전에 미리 예정 부지라가 됐을 때 그때 설명을 했어야죠. 그러면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바꿀 수 있는 여지. 그 지역에서 전기가 필요해. 그럼 그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은 이런 거 설명이 안 와도 되고 안 싸워도 되잖아요. 한전은 지자체 대상 설명과 협조 요청,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모두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최대한 만족스러운 결과 도출을 위해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발전소가 지금 동해안이나 서해안, 남해안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들을 내륙까지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이긴 합니다. 순차적으로 주민 설명회가 계속 열릴 예정이지만 강도 높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또다시 지역의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국도가 제대로 된 안전시설조차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이기도 하지만 수차례 주민들의 설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횡성과 원주를 잇는 국도 42호선 소초면 구간입니다. 이 지점 도로는 직전과 직후 모두 커브 구간이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차가 오는 걸 확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주민들에게 일상적인 통로라는 겁니다. 모두 50여 가구가 거주하는데 도로는 마을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이용들을 하세요. 어른분들은 여기 면사무소나 시장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때 버스들을 다 애용을 하시기 때문에. 내리막 구간에는 시속 60km 제한 속도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그나마 차량 속도가 좀 늦춰지지만 반대편 오르막은 훨씬 빠르게 지나칩니다. 밤이 되면 이곳은 더 위험해집니다. 일대에 불빛이 전혀 없기 때문인데 그나마 횡단보도에 불빛을 하나 설치해 놨지만 그나마도 절반만 비춥니다. 정류장까지 걷는 구간에는 인도가 없고 차량으로 마을을 드나들 때도 중앙선을 넘어가며 진입해야 합니다. 인근에서는 지난 2023년 1월 차량 충돌로 사망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이 구간 밑에 내려가서도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었고 큰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하는데도 이렇게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답답해서요. 이미 4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지난달에도 원주경찰서에서 교통안전 심의회가 열렸지만 이곳에 전멸 신호기를 설치해달라는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도로 구조상 이 자리에 전멸 신호기만 설치할 경우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대형 반사경과 LED 표지 등 과속 예방 시설과 마을 주민 보호구역 등이 먼저 설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도 42호선을 관리하고 있는 홍천 국토관리사무소가 국토청에 마을 주민 보호구역 설치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시설이 보강되면 전멸 신호기 설치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부실 공기업인 강원 중도개발공사에 세 번째 도민 혈세가 들어갑니다. 이미 500억 원이 넘는 출자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 내년에도 수백억 원의 추가 출자가 반복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세정 기자입니다.
강원 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이번에도 통과했습니다.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는 벌써 세 번째. 강원도가 415억 900만 원을 출자해주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295억에 이어 올해만 660억 원이 넘습니다. 중도개발공사의 부채를 상환하여 이자 부담 및 토지 방법권을 해소하고 토지 보장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경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하중도 관광지 개발을 맡은 중도개발공사의 사업이 중단되면 강원도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2018년 영국 멀린사와 맺은 계약 때문입니다. 결국 파산 위기의 공기업을 살리는데 도민 혈세가 또다시 투입된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서 한 개 기관이라도 도시화되는 걸 막자라고 하는 거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3차 현금 출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거고요. 올해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경영실적 평가는 가장 낮은 등급인 D. 낮은 신용평가로 금융기관에 최대 8%에 이르는 이자를 내고 있어 이자를 내는 기간을 하루라도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8%의 금리가 말이 안 되는 금리예요. 불필요한 예산들 낭비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상환하고 우리 도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된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중도개발공사의 재무 상황도 지적됐습니다. 중도개발공사는 나름대로 자기들도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했어야지. 아무런 그런 실적이 저희들한테 보고된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출자는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내년엔 이보다 더 많은 약 470억을 출자해 줄 예정이고 출자를 통해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를 모두 갚더라도 앞으로 유적 보존을 위한 박물관 조성에만 500억이 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동안 거리에서 정당 현수막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정치 활동을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현수막을 자유롭게 걸 수 있도록 한 건데 허위성, 비방성 발언이 담긴 현수막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춘천의 도심 대로변. 시진핑이 장기 이식으로 150세라며 장기 매매를 조심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어려운 일방적 주장입니다. 현수막을 게시한 곳은 내일로 미래로당,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극우정당입니다. 제 뒤로 특정 정당 이름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인근 사거리에도 같은 정당에서 건 현수막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 4.3 사건을 공산당의 폭동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거든요. 네네. 이게 뭐냐고 막 물어봐요. 그 단어가 모르니까 저도 이제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할 때가 너무 많아서. 미관상 안 좋고 국민들 보기도 안 좋은 것 같아요. 현수막 아래에 적힌 연락처에 불법 현수막이 아니냐고 묻자 정당이라 게시가 가능하다고 답변합니다. 현수막을 단 정당은 한두 곳이 아닙니다. 황당무계한 주장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을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현수막도 있습니다. 법적으론 정당은 금지된 곳만 아니면 어디든 지자체 신고 없이 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다 보니 비방성, 허위성 발언도 규제가 불가능합니다. 위협할 경우에는 이제 정비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제 정당에서 자유롭게 표시하는 의사 행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수막이 늘자 지난달 국회에 5개 광고물과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인권 침해 현수막을 규제하고 정치 활동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통과되고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 소방본부가 농기계 사고 감지 알림 시스템을 119 다매치 신고 시스템과 연계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사고 감지 시 구조대가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에 돌입합니다. 강원 소방은 원주, 춘천, 횡성, 홍천 지역에서 단말기가 설치된 농기계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즉시 119로 알림이 가도록 시스템을 조정하고 알림이 오게 되면 구조대를 출동시키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지난 2023년부터 도내 7개 시군에 보급해온 농기계 사고 감지기는 그동안 119 신고가 바로 되지 않아 소방신고 시스템과 연계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습니다. 제74주기 고 심일소령 추모제가 원주시 태장동 현충탑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유가족과 참전 유공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와 분향, 추모사 낭독을 통해 고인의 숭고한 희생과 국가와 민족을 위한 헌신을 되새겼습니다. 심일소령은 6.25 전쟁 발발 직후 한강 방어선 확보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인물로 1951년 영월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이후 태극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중식 요리 대가로 알려진 이연복 셰프가 원주 만두축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원주시는 2025 원주 만두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연복 셰프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에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만두축제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원주시 중앙동 전통시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오는 22일에 개막하는 횡성 한우축제 흥행을 위해 KTX가 횡성역에 추가 정차합니다. 횡성군은 철도공사 코레일과 협력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청량리에서 동해를 오가는 상하행선 KTX가 1회씩 하루 2차례 횡성역에 더 정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KTX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하차 시간에 맞춰 횡성역과 축제장을 잇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되며 KTX 승차권을 제시하게 되면 한우축제 기념품이 지급됩니다. 평창군이 출산 과정에 실비로 지원하던 건강관리비를 100만 원 정액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출산 후 건강관리에 사용한 비용을 실비로 정산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했지만 관련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달 26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는 100만 원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출산일 기준으로 산모가 평창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놓고 강원도와 춘천시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이 강원도 의회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도 의원들은 최근 열린 강원도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춘천시가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다른 지역으로의 신청사 이전도 검토해야 한다며 잇따라 춘천시를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도 의원들은 김시성 도의장이 교섭담체와 사전 협의 없이 춘천시의 행정복합타운 추진협의체 구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내년 3월 강릉 원주대와 통합하는 강원대학교가 1도 1 국립대학 모델을 기반으로 한 글로컬 대학 30사업을 통해 4개 캠퍼스 지역 혁신에 나섭니다. 통합 강원대는 글로컬 대학 30사업으로 2,171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원주 캠퍼스는 디지털 헬스케어, 반도체 중심의 산학협력 거점, 춘천은 정민의료, 바이오헬스 중 심의 교육 연구 거점으로서 육성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